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26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이 됩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중앙지방검찰청이 민주당의 부속기구인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러 들어갔습니다. 무려 7시간 동안 대치하고 난 뒤 압수수색을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러 간 이유는 김용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측근, 이재명의 분신,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개인 사무를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저지했는데 그걸 뚫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내분이 일어납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분신, 이재명이가 그동안 대장동, 위례, 기타 여러 군데 비리 사항에 대해서 사람들이, 측근들이 추궁하고 있을 때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유동규 어제 석방돼서 나왔습니다. 유동규에 대해서도 자기 측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재명이가 내 측근 정도 되면은 김용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했던 김용, 최측근 중에 측근, 분신 중에 분신. 김용이가 대장동 비리맨들로부터 일단 확인된 금액 8억 원 정도 받았다. 8억 원만 받았겠습니까? 아마 털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대선 자금에 썼을 것입니다. 드디어 김용이가 체포됐습니다.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증거를 엄멸할 위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래도 사부작 잘하고 있는 것 같기는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정광석가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국민이 봤을 때는 신속성이 없습니다. 신속성이. 너무 지루하게 끌면은 국민들이 지루해지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 이치가 축구 시합을 하든 농구 시합을 하든 배구 시합을 하든 야구 시합을 하든 그 경기가 박진감이 있을 때 관중들이 지켜보는 것이지 지루하면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중이 관심 없는 경기는 말 그대로 별로 가치가 없는 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박진감이 넘쳐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은 계속 힘으로 쳐야 됩니다. 김용뿐만 아니고 나무기하고 김만배하고 서희 잡아놓고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그게 연루가 됐을 것인데 수사 진척이 없어요. 쌍방울 소리만 있지 그 다음 진척이 없어요. 이재명 떠들어도 그 다음 수사 진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루하고 국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새로 태동한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게 바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김용을 패듯이 다연장 로켓을 쏘듯이 연속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 되면 이재명을 처벌하라, 이재명을 처벌하라, 저런 도둑놈 처벌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루하면은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어집니다. 뭐가 아닌가 비요 하고 관심이 없어져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해가 떴을 때 건초를 말리라 했고, 쇠도 용광로에서 나갈 때 쇠를 두드려야 됩니다. 쇠가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야지 다 식어버릴 때 두들면 그 형태가 나옵니까? 안 나잖아요. 그래서 좀 검찰이 가장 세상의 기본적인 이치를 갖고 수사와 조사를 하면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어제 중앙지검 검사가 중앙지검 부장검사던데 가서 압수수색 하는데 당당하게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당당하게 서서 아주 주고받는 말들이 힘있고 패기 있고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패기 있게 용기 있게 그렇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죄를 지은 자는 지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한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죽지 않았다. 정의의 검사다. 국민의 편의 검사다. 이런 걸 좀 확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 공산당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평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푸틴 공산당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 그 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죽여가고 있고, 북한 공산당은 돈도 없는 것들이 매일 연일 동해로 서로 대포를 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때 우리가 좀 이 정치력이 있으면은 그 정치력으로 이 북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안을 수 있는데, 이게 정치판이 개판이 돼갖고 지금 김정은이가 발악하는 것보다 더 정치적 발악을 이 남조선에서 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봐도 한심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제가 봐도 김정은도 한심합니다. 남조선이 지금 정치적으로 정신이 없을 때 대포를 쏴제끼면은 그 돈만 지금 낭비하는 것입니다.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더라도 남조선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이성적 판단을,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야 되는데 막 쎄제끼니까 남조선에 있는 정치인들이 김정은은 뜻이 있는데도 왜 쓰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포탄만 낭비하고 있고 미사일값만 낭비하고 있고 끝내는 악의 국가, 악의 축이라는 오명을 벗어 던질 수가 없는 그런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에 정치하는 인간들이 보면은 제가 볼 때 한심 낙가무라듭니다. 한심 낙가무라듭. 이렇게 하면서 정치한다고 하고 있으니 남과 북이 정치가 안 망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또 상기 체제가 또 시작된다. 이제 정치도 사적 정치. 시진핑 이제 독재 체제가 지금 이제 구축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모태똥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 그 모태똥, 마오쩌둥 그 시대가 얼마나 살벌했습니다. 홍위병들, 그 어린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중국 인민들을 문화 대혁명의 이름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그냥 막 죽여버렸습니다. 시진핑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공자학원 퇴출 운동을 하고 있는 한민호 국장이 서울대 트루스포럼 김홍구 대표하고 서울대에 있는 시진핑 도서관 없애라 하고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그걸 서울대 총장에게 전달도 하고 했는데 독재자의 그런 기념 공간 같은 거는 없어야 됩니다. 현재 시진핑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하고 있고 중국 내 자국의 국민들도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자들이 인류 역사의 정치 지도자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잘못하면은 수없이 많은 인민들이 목숨을 아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는 가치동맹을 통해서 저 공산당들과 대결을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재명은 이런 시진핑에게 친서를 보냈다. 친서를 추가한다고. 참 정신 나간 인간 같아요. 그리고 계속 한미일 군사 지금 훈련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긴밀합니다.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과 러시아 공산당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가치동맹과 군사동맹을 긴밀하게 계속 훈련을 해서 그런 순간에 올 때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본이 지금 배후 기지 역할을 해주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본이 지금 우리 남단에 없으면 태풍이 온다. 그럼 우리가 바로 쓸어버립니다. 일본이 그것도 막아주니까 1차 방어를 일본이 해주면서 피해는 일본이 더 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바로 배후에 없으면 바로 우리는 공산당으로 항복해야 됩니다. 근데 배후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오키나와와 각종 그 미군 기지에서 발진해서 그 전쟁을 또 치러줄 수 있는 그 배후 기지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안보적으로는 일본의 지리적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일본의 지리적 이점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계속 일본을 공격하고 있는 저 이재명과 민주당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폐악질, 역직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산당이 원하는 그런 방향의 일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 반역자들의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지금 솔로, 독자적으로 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도 만약에 러시아가 공격한다든가 중국이 공격하면 바로 우방인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프랑스, 독일 모든 나라들이 중국을 상대로 합동 전쟁을 한 것입니다. 1차 전쟁, 세계대전이 그랬고 2차 세계대전이 그랬고 지금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3차 세계대전도 독자적인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 전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전쟁이 아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방의 모든 나라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같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 세계 다른 우방국들의 무기들이 다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스스로 용병이 되겠다고 해서 가서 싸우고 있는 전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다자 안보를 통해서 우리 안보 방위를 해야 된다. 국토 방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치를 하는 자가 상식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100년 전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걸 항상 떨쳐버리지 못하고 100년의 과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거는 사고 지체자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미국과 그 전쟁을 통해서 숱한
베트남 국민들이 죽어가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베트남이 개방을 할 때 그랬습니다. 과거는 있고 미래를 보고 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악수하고 개방을 통해서 오늘날 베트남을 저렇게 부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는 아픔의 역사든 기쁨의 역사든 간에 그거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년 전의 아픔의 역사는 그 속에서 찾아야 될 교훈은 절대로 두 번 다시는 내분이 일어나서 망하는 국군이 기우는 그런 일을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 항상 강한 자주 국방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100년 전 일본에게 항복했던 나라를 통째로 넘겨줬던 이완용과 고종과 흥선대원군 기타 등등 모든 그들의 그 사고는 망할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사고는 100년 전에 그 사고와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나라 맡기면 반드시 망합니다. 누구에게? 공산당에게. 저 인간들은 이완용이가 한일 합방 그 조약에 서명하듯이 김정은이하고 연방제 서명하고도 남을 인간들이 바로 민주당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하는 짓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운 날에도 싸우고 있고 그 전쟁이 일어나고 안보 위기가 왔을 때 미국과 함께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한미동맹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힘든 고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일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데 참 천일로 접으면은 저 길 건너에 있는 이제 붉은 무리들이 여기 와서 미군 철가라 또 이게 전부 다 있을 건데 그거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천일을 넘어서 이제 이 천일을 갈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자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5.19 밤새 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 유튜브원 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밤새 근무 쓰시느라고. 오늘 하루도 또 여러 곳에서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기독교 우리 또 많은 분들은 용산에서 교과서가 계속 좌편향, 친동성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끊임없이 그 교과서 문제를 감시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언젠가 반드시 교과서를 좌편향으로 썼던 그 인간들은 교육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고 반드시 심판받혀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